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투자는 무조건 망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주택 하면 무조건 망한다라는 영상들이 많아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다주택으로도 망하지 않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지방, 소액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내 하시죠. 근데 그냥 제가 그분들의 영상을 들으면 되게 멋있죠? 멋있습니다. 멋있고 여러분들의 못남을 꾸짖는 것 같고 굉장히 멋있죠?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더라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주택자 투자는 무조건 망할까요? 네. 요즘에 이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다주택자 다 해봤자 소용없고 다 너희들이 욕심만 많아서 다 망한 거고 그런 거 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 그런 영상들이 많던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분들이 잘못됐고 제가 맞다고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일리는 있으나 한번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죠. 똘똘한 한 채가 대세다. 저 역시 인정합니다. 저 역시 인정하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이것만이 꼭 정답일까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그처럼 이제 영상에서 뭔가 멋있고 대외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거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허상인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그 지방 가서 짤짤이 하던 놈들 다 망했고 한 채 수익 못 쫓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시를 드는 아파트들이 이런 아파트들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23년 5월달부터 1년 8개월 동안 11억 8천만 원이 올랐어요. 이야. 이게 얼마였냐면 33억에서 43억이 됐다. 야, 이거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의 말이 맞죠. 네. 또 1년 11개월 2년 동안 12억이 올랐어요. 야, 당연히 이런 아파트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이 아파트가 얼마나 똘똘하냐면, 19억에서 30억까지 올라갔어요. 18억이네요. 18억에서 30억까지 올라갔다. 여기 써있구나. 18억에서 30억까지 올라갔다. 당연히 이런 아파트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아파트. 네, 그분들이 맞아요. 자, 또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30억 원 좀, 너무 먼 이야기고, 너무 큰 금액이니까 제가 조금 저렴한 거 갖고 와봤습니다. 네. 22년 9월, 2년 4개월 동안 9억 5천에 10억이 올랐다. 너희 그 지방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벌겠다고, 그렇게 그냥 고생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쑤시고, 그 고생하고 기름값 날리고 고생하느니, 이런 아파트를 사가지고 9억 5천씩 벌어야지. 그게 무슨 투자냐? 정신 차려라. 역시나 그분들 말이 맞습니다. 네, 역시나 그분들이 말이 맞고. 이렇게 9억 5천, 10억, 20억 이런 얘기는 좀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현실적인 이야기. 자. 1년 8개월 동안 4억 4천이 올랐어요. 이런 투자를 해야지. 무슨 1,000만원, 2,000만원 뛰기냐. 16억 아파트가 20억이 갔다. 이런 투자를 해야지. 무슨, 어디 가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투자. 1분도 갖고 싶지 않은, 평생 갖고 싶지 않은 아파트들 투자한다시고, 그런 데 가서 그 고생하고 돈만 날리고 오느냐. 그 꾸준함이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이거.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예상이 되시죠? 여러분, 근데 20억 있으세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20억 있으시면 그냥 이 영상 끄세요. 끄시고 그거 하세요. 네, 그거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항상 이제 이 반론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답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20억이 있느냐? 그 20억을 모을 때까지 그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어디 푼돈 가지고, 무슨 지방에, 케이스텍스 다니고 인구가 어디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고 평생 가보지도 못한 데서, 그런 아파트를 사고, 그럴 시간에 개인 역량을 키우고, 저축부터 해라. 저축 얼마? 20억.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 말도 맞습니다. 당연히 개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죠. 어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지방 가서 그 고생을 하느니, 내가 개인 역량을 키워가지고 연봉도, 1억, 2억씩 받고, 대기업 이직도 하고, 막 사업도 매출 100억씩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치킨 시켜 먹을 거 치킨 먹지 말고, 앞으로 신용카드 다 자르고, 학원 다 끊고, 저축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투자냐, 굉장히 혼을 내시죠. 그리고 혼나는 분들도 그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거를 생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투자를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무시하고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 10억이 올라가고 11억이 올라가고 20억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라고 자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도 맞습니다. 이 말도 맞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근데 언제요라는 거예요. 언제요. 20억을 언제 모읍니까? 네. 그리고 20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는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지 않고 스펙이 형편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열심히 살고 스펙을 갖추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 20억 모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고귀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내가 정말 갖춘 스펙도 화려하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대기업이거나 혹은 내가 아직 굉장히 젊어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거나 혹은 나는 이제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서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근데 그분들이 지금 비난하는 대상은 누구죠?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비난을 하죠. 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대안 없는 비난이잖아요. 그냥 너희가 투자했던 방식이 잘못됐고 너는 이래서 망했고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네. 근데 주사미는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은 대기업의 일자리, 물론 대기업에 다니실 수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실 수 있는데 우리가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다닐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공허하고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럴싸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멋있죠. 네.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를 꾸짖고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너희들이 투자가 망했다는 거는 이런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도 아주 맞는 말입니다. 전혀 빈틈이 없는, 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는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너가 너무 능력이 부족하고 너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다.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또 꾸짖으신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고요. 근데 저는 아니더라. 저는 아니더라. 네. 저는 아니어서 저는 그래서 다주택을 했습니다.
다주택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이 분야에 부동산 투자에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치열하게 투자 활동을 해보지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런 말에 2번, 3번 또 상처를 받고 역시나 내가 방법이 잘못됐구나. 혹은 그걸 넘어서 나는 부동산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20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맞네. 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분들이 갖춰진 스펙 아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동안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많은 좋은 직장과 많은 돈을 저축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그런 경험, 그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나머지 방법들은 니들 망할 줄 알았다. 너희들 이걸 안 해서 망했다라고 뭉뚱그려서 폄하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진단하는 내용도 뭐 나는 이제 뭐 애기들을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뭐 너는 이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억대 연봉을 도전해서 저축을 20억을 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대안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멋은 있죠. 멋은 있는데 그게 현실적인 대안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제 방법이 옳고 그분들의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의 방법이 더 옳습니다. 그분들의 방법이 더 옳고 그분들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면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주택, 지방, 공시가격 1억이야, 분양권, 투자한 투자자들 모두 망했다? 이렇게 뭉뚱거려서 다들 얘기하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안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봤거나 아니면 정말 어중이 떠중이로 했던 거라. 네. 정말 내가 이 분야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생합니다. 다주택. 1주택이 훨씬 편해요. 혹은 일시적 2주택. 혹은 주택수를 많이 안 가지면 안 가질수록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한 만큼 들어가는 게 뭐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힘든 길을 가야겠죠. 그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모두 싸잡아서 너희들은 잘못된 투자를 했고 너희는 이래서 망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즉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투자한 것들에 대한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대표적으로 다주택자고요. 네. 그리고 여기 뭐 평균 가격을 보면 그렇게 엄청난 물건들이 아니죠. 우리가 20억, 30억 하는 물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물건의 개수를 여러 개로 늘려서 결국에는 수익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한 주택에 2억 3천의 수익이 났으면 굉장히 큰 수익이죠. 하지만 이 2억 3천의 수익이 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뀔까요?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지만 크게 바뀌진 않더라.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투자는 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강남에서 10억, 20억에 오르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인생을 바꾸는 투자일 거예요. 하지만 그 10억, 20억에 투자하려면 내가 가진 시드가 어마어마해야겠죠. 그러면 나는 10억, 20억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라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보겠어서 결국에는 이 물건의 개수를 늘려서 수익금을 채워넣는, 누군가는 한 채로 그만큼을 벌어서 편한 투자라고 이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 물건들에 투자된 금액은 거의 없다. 우선은 굉장히 장기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결국 전세금으로 모든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물건은 많이 있지만 뭐 그냥 대략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다주택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저는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태로 개수를 늘리는 형태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 지금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챙겨가고 있다. 제가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매매사업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도 이런 것들입니다. 매매사업자 하면은 뭐 그 단기간에 1,000만원, 2,000만원 물론 뭐 아파트를 단기로 팔아야 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들 1,000만원, 2,000만원 벌어서 해봤자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무슨 서울 핵심이 있지만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게 되죠.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분들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저는 해당 물건에 전세 가격보다 싸게만 낙찰받는다면 꾸준히 그 물건을 장기로 가져갈 수 있고 어느 지역이든 물론 드라마틱한 수익은 뭐 서울 수도권에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느 지역이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은 반드시 나온다. 즉 돈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옳고 그 사람들이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방하지 마라, 다주택 하지 마라, 뭐 분양권 투자하지 마라, 서울 핵심만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걸 했던 사람들은 죄다 망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맞는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안 좋은, 제 못난이들, 제 아픈 손가락들도 보여드리면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2년 동안 200만 원 오르고 2년 동안 1000만 원 오르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떨어진 건 없느냐? 제 가장 아픈 손가락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진짜 기뻤어요. 진짜 기쁘고 내가 한 1억은 싸게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낙찰 받자마자 이렇게 하락을 시작하죠. 네, 이렇게 하락을 시작한다. 이거 제가 가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일자리는 개나 줘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그냥 막연하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보고 다 경험을 해보니까 일자리는 개나 줘라. 더 중요한 건 뭐다? 수급이다. 네. 라는 거를 저 스스로도 깨우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앞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처럼 무조건 뭐 다주택 하면 망하고 뭐 너네 다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안 해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일자리는 개나 줘라는 제가 실제로 해보고 정말 아픈 손가락이다. 하지만 잘 보시면 잃지는 않죠.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주택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수급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죠? 우리가 경매를 하자. 우리가 해당 지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매 스킬까지 더해진다면 우리가 다주택을 하면서도 내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20억을 모으고 혹은 내가 정말 억대 연봉, 몇 억대 연봉을 거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시드가 더 커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뭐하러 그 지방에 가서 그 개고생을 하겠습니까? 저도 더 편한 투자하고 그런 투자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돈이 없으면 나는 손가락 빨고 나는 그건 못하는 거고 나는 그 사람들의 비난에 저 말이 맞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고 노력을 하면은 이러한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수급을 분석하고 경매 사이클까지 더하지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더라. 손해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대외적이고 굉장히 명확하고 논리적이죠. 강남 20억 오를 때 지방 투자한 놈들 다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우리가 경매하는 분들, 우리 입찰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그 경매 법정에 가서 입찰서를 쓰고 맨날 폐찰의 슬픔을 감싸 안으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적어도 망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그 고생을 하고 그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방 투자를 망하고 다주택은 망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뭐 임장버스 타고 다녀가지고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어디서 찍어준 지역들 무지성으로 가서 투자를 하고 그 지역의 수급 분석 뭐 이런 것들 뭐 전혀 노력 안 하고 누가 여기 좋다고 해서 무작정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뭐 오피스텔을 사거나 뭐 생숙을 사서 뭐 무조건 그 강남에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싸잡아서 다주택자로 만들고 그 다주택자들은 항상 망할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한다라고 폄하를 하시죠. 물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저번에 투자는 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고 어떤 투자를 하면은 내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너희는 노력이 부족해서 혹은 너희가 고소득을 거두지 못해서 혹은 너가 돈도 없으면서 투자한다고 나서서 라고 비난하기에는 너무나 맹목적인 비난이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비난이라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목적은 제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 맹목적인 비난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못해 저는 그게 제일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사람이 고민을 해야지 발전을 하는 것이지 그런 비난만 한다고 멋있을 수는 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예, 굉장히 멋있는데 그 비난을 함으로써 본인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 비판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비판만 하면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허하다는 이야기예요. 시드가 부족한 사회초년생들 보고 뭐 너희 뭐 과장되고 부장돼서 몇 억 벌 때까지는 부동산 투자할 생각하지 말아라. 혹은 우리 주부님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뭐 육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을 선택하시고 아이들 육아를 통해서 그냥 본인의 가정에 충실하신 분들 앞에서 당신이 노력해서 억대 연봉을 도전해라. 혹은 20억을 모아야지만 부동산 투자를 해라.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 나는 이제 전력을 다해서 그동안 회사 생활에 전력을 다했어. 이제 나는 내 회사 생활이 끝이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있어서 새로운 취업도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20억을 모을 때까지 투자하지 마라. 자기 개발을 해라.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비난 자체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비난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이 방법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모를 뿐인데 그냥 그 분들을 싸잡아서 다주택자들, 너희 지방 투자한 놈들은 다 망했다. 참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릇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고소득을 갖추고 투자를 해라. 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되면 좋아요.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조언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능하냐?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맨 처음 투자를 할 때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는 당연히 사실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취득세도 고정으로 1.1%였고 그리고 그때는 뭐 DSR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경락자금 대출이 80%까지 나왔어요. 저는 심지어 후순위를 80%까지도 받아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보다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 지금도 가능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들의 비난에 그냥 수긍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연구한다면 다주택으로도 사다리를 올라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하면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반드시 존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 쉽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쉽지 않아요. 당연히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고, 여러분들 경매투자, 특히나 경매투자를 해보시면 정말 사방이 적입니다. 사방이 적이고, 사방에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사방에서 낙찰을 받는 순간 하이에나 떼들이 달려듭니다. 하이에나 떼들이 달려드는데, 그 하이에나 떼들을 다 이겨내고 뭔가 물건 하나 세팅했다. 그 다음에는 세입자 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만 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노력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앞서 말씀하신 그런 멋있는 분들, 내가 막 고소득을 막 창출해내고, 내가 막 저축을 막 신용카드 다 잘라가지고 10억, 20억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방법을 오히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그 방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힘든 길이지만 다주택자의 길로도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길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길을 통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고, 저는 지금의 삶에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애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목 아프게 마이크로 떠들기도 하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어떤 노력이 더 가능한 건지, 이 방법이 가능할지 저 방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나는 다주택의 길이 선택하는 게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길은 반드시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동안 투자가 만약에 성공적인 결과를 못 거뒀던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투자를 했어서 이 부분이 실패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천천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저는 반드시 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주3이와 함께 경매 공부를 통해서 한번 이 길을 나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1 명품 가입반 줌을 통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대형 학원에서는 질문하시기에도 그리고 물어보기도 민망하시고 제대로 답변도 못 받고 계시죠? 제가 줌을 통해서 1:1로 정말 과외를 시켜드린다. 그래서 제 모든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즉문즉답을 통해서 가장 효율 높은, 그리고 완벽한 경매 지식을 갖추게 도와드리는 1:1 명품 가입반 프로그램 준비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나는 편한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 준비해놨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카톡이나 혹은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마다 친절하게 다 답변 드리고 교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역시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 오픈해 놨습니다. 하단에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 주에 주간 부동산 시황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별 움직이는 지역들, 투자 유망 지역들 셀렉을 해드리고, 그 지정된 투자 유망 지역을 더 딥하게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까지 직접 분석을 해서 추천까지 해드리는 유튜브 멤버십. 그 주가 지나가면 경매 물건도 사라지죠. 그래서 실시간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물건을 추천해드리는 유튜브 멤버십, 역시나 하단의 가입 버튼이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내 실제로 한번 돈에 꽂히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인예산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제가 아예 다 떠먹여드리고요. 정말 수익이 안 나면 100% 환불해드리는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제가 모든 노하우들을 다 총동원해서 오로지 수익,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역시나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제 모든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리는데 그거를 제가 수익을 보장해드리느냐, 아니면 제 시간을 내서 줌을 통해서 과외를 시켜드리느냐,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편하게 제공해드리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제 모든 노하우들을 다 동원해드리는, 가르쳐드리는 교육과정들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과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